네,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민생 경제 잘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민생 경제를 잘 챙길 당은 어디일까요? 이 궁금증을 안고 여야가 경제 리더로 내세운 후보들과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각 당이 가지고 있는 해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경제 리더로 영입한 인물인데요.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성입니다. 지금 부산 사흘에 도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맞상대가 6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네. 요즘 지역민 유권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지금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이곳 사흘도 경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제가 주로 식당이나 가게들 가서 사장님 요즘 좀 어떠세요라고 물으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할 정도로 네.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님이 20년을 한 지역구에서 하고 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랄까요? 좀 피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그 메인 주제는 민생 경제니까 지금부터 예.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영입될 때 혹시 네. 당에서 특별히 부탁받은 역할 이런 게 있을까요? 예,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특히 MZ세대 입장에서 많이 고민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일자리. 예. 네네. 그래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했을 때 네. 경제는 더불어민주당 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정된 소스를 어디에 집중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다도 민생경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 몇 가지 가지고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 지금 예, 예. 물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물가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핵심적인 네.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결국 심리적으로 이 현 정부가 경제를 1순위로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민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예. 가령 민생경제 장관이 몇 개월 하고 또 후보로 차출이 되고 또 뭐 가령 제가 얘기 드리는 스타트업 정책만 하더라도 오락가락 하거든요. 국가 R&D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과연 경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크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민생 토론회 계속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나 선언으로 물가가 잡히고 네.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그냥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네네. 영입될 때 당에서 이제 특별히 주문한 게 일자리 창출 해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네네네. 또 지금 후보님 스스로 이제 스타트업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죠. 결국은 예. 스타트업이 이제 일자리 창출에 이제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런 아마 판단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좀 스타트업이나 이런 게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4대 그룹 전체 일자리하고 네. 중소벤처 스타트업 전체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중소벤처 스타트업 일자리가 4대 그룹 전체 일자리보다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려면 대기업의 혁신과 스타트업의 도전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기술과 아이디어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게 예년 같으면 이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국가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스타트업을 못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막 이 부산만 하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의 물가도 문제지만 이게 2년, 3년, 5년 뒤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와서 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라는 게 혹시 이제 그 연구 개발비 줄이고 했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연구 개발비가 있고 또 하나는 중소 스타트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줄어들어서
이걸 전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짜고 직원들 뽑고 해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세력이고 민주당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이러면 경제가 살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게 옳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기보다는 경제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있는 사하을은 부산에서도 소득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건축비가 지금 굉장히 뛰고 있어서 2, 3년 뒤는 더 뛸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신중해지는 곳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전해보고자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예. 윤석열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이제 폐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는 공시가격은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들은 현실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요. 예. 현실화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되면은 어떤 그 세금 부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일관적인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 해왔던 정책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바뀌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화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면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뭐 견제나 심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까 잠깐 이제 민생 토론에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나온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네네. 그걸 다 아우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네.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서 네네.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은 다 이제 그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우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국민들은 이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한 재원이 먼저 떠오를 텐데 예. 지금 우리 세수 펑크 났다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 소상공인들 위해서 단기적으로 돈이 돌아야 된다 그러면 또 돈이 없다 그러고. 예. 그래서 예. 저는 단기적으로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그 돈이 돌 수 있는 정책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특히 인프라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어서 네. 현실 가능하게 접근될 때 신뢰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 부산에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표심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이 부산은 지금 제2의 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가족인데 대학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우리 아이 시험 못 봤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걱정을 하면서도 또 그 얘기가 지금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 부산에 또 영향을 미칠까봐 조용하는데 이른바 샤이 민심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 보면 힘내라. 기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숨어있는 민심이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그럼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낙동강 벨트 사수 이게 이제 일단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수가 가능할까라고 판단하세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지역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과거랑 다르게 지금 오타 범인의 접전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뭐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뭐 사수는 물론이고 좀 더 좋은 결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제 민생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는데, 그럼 거꾸로
네. 자, 만약에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네. 민주당에 가장 먼저 가장 힘을 줘서 그러니까 그 추진해야 되는 경제 민생 정책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하지만 R&D 예산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또 스타트업 지원 펀드 규모를 1조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 선언은 분명하게 나와야 2, 3년 뒤에 나올 수 있는 큰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정책의 오류는 2년, 3년 뒤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렵지만 2, 3년 뒤를 내다보고 R&D 예산 그리고 벤처 모태펀드 예산은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이제 거대 산업구조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분석이 많던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좀 대응이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대기업 혁신은 대기업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 벤처 쪽은 초반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흔들리면 2, 3년 뒤에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 4을 후보였습니다.